안녕하세요 여러분, 수익률 상승에 도움을 드리고 싶은 헬퍼입니다. 금일 진행 이제 간단한 마감 시황 설명드리고요. 그 다음에 코스피 200, 코스닥 관련해서 일중 수급 차트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 이제 PC 물가지수 이제 개인 소비 지출 좀 발표된 거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이제 또 바이든 대통령의 이제 인프라 투자 관련해서도 또 예산안 공개가 있었거든요. 이제 그거 관련해서 조금 이야기해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랑 S&P에 대해서 장기 파동이랑 단기 파동을 조금 엘리어트 파동 이론이랑 일목균형표로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 안에 있는 내재 변동성 이제 V 코스피랑 달러 인덱스, 달러 원, WTI, 국고 금, 그리고 이제 국고채 10년, 미국채 10년 금리 추이들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냥 보유하고 있는 주식인 이제 키스코 홀딩스랑 GS 간단하게 좀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유하고 있진 않지만 매수 추천 올렸었던 제일제당이나 LG전자, 효성화학이랑 한국금융지주는 간단하게 일단 차트만 언급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코스피 관련해서 좀 누적 수급 차트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증시에 좀 영향도가 큰 삼성전자는 기대 수익률이랑 퍼랑 PBR로도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삼성전자 차트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미국 쪽은 애플이랑 테슬라 차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엔 이제 코스피 안에 있는 이제 그 할인율을 통해서 조금 밸류에이션 차트 코스피랑 S&P 일드갭이랑 패드 모형 보여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용잔고 추이들 보여드린 다음에, 오늘은 이제 또 월요일이기 때문에 유동성 지표들 조금 업데이트된 게 있거든요. 이제 그 업데이트된 거 조금 리스트들 좀 보여드리도록 하면서 오늘 방송은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조금 매번 말씀드리는 말이지만은 제가 조금 기관지가 다시 조금 안 좋아진 것 같아가지고 조금 방송하다가 기침을 하거나 좀 숨이 가쁠 수 있는 거 먼저 일단 양해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코스피부터 설명드리면, 오늘 코스피 한 0.5% 정도 이렇게 하락했다가 좀 약간 등락을 보이다가 결국 상승을 막판에 했고요. 코스닥도 한 0.4% 정도 상승이 있었습니다. 이 검은 색깔 선이 이제 코스피 200이고요. 이 파란 색깔하고 빨간 색깔 영역이 이제 프로그램 순 매도 구간, 순 매수 구간인데, 오늘은 거의 약간 프로그램 매수랑 좀 비슷하게 흘러갔었고요. 프로그램 매수의 주체는 외국인이었습니다. 외국인이 비차익 거래로 한 4,500억 정도 매수가 있었고요. 코스피 현물 수급 보시면은 오늘은 이제 외국인 한 5,200억 정도 나름 큰 폭의 매수가 있었고, 개인이 한 2,500억 정도 매수가 있었습니다. 역으로 이제 반대 물량을 이제 기관이 한 7,700억 정도 매도를 하였고요. 코스피 200 선물이랑 사실 이제 코스피 200이랑 사실 외국인 가격이 이제 상당히 좀 비슷했었는데, 오늘도 나름 상당히 좀 비슷했었습니다. 다만 좀 막판에 조금 다 매도가 있었었고요. 외국인은 한 1,300억 정도 매도가 있었고, 기관은 한 1,600억 정도 매수, 이제 개인은 한 260억 정도 매도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일단 코스피 차트 보여드리기 전에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 이제 5월 20일 날 미국 4월 이제 개인 소비 지출 이제 PC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됐고요. 전년비로는 한 3.6% 정도 상승을 하였고요. 예상치 한 3.5%랑 좀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이제 농산물 가격이나 이제 그런 유가 관련된 조금 가격이 민감하게 움직이는 것을 조금 뺀 코어 지수 같은 경우에는 3.1% 상승하였고요. 예상치인 2.9%보다 이제 조금 소폭 상승을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생각보다는 그냥 조금 큰 이벤트는 아니었었고, 그냥 시장에 큰 충격을 주진 않았었고요. 그리고 이제 똑같은 이제 그날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인프라 투자와 이제 불평등 해소를 좀 핵심으로 하는 2022년 회계연도 예산안을 이제 의회에 제출을 했습니다. 22년 지출 규모는 한 6조 달러 정도 되고요. GDP의 한 26% 정도 되고, 지출은 이제 매년 이제 증가해서
2031년도에는 한 8.2조 달러 정도를 이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안에는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기존에 발표했던 2.25조 규모의 이제 인프라 투자가 포함이 되고 1.8조 달러의 이제 교육 및 보육이라고 해서 이제 아메리칸 패밀리 플랜도 이제 포함이 되어 있고요. 코로나 19 이전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의회에 제출했던 이제 2021년도 지출 규모가 한 4.8조 정도 됐었거든요. 그거에 비하면 뭐 사실 대폭 조금 증가가 된 수치입니다. 이제 반대쪽인 이제 공화당 쪽에서는 일단 재정 지출 규모가 좀 너무 과도하지 않냐고 하는 입장이고요. 바이든 대통령이 일단 2.25조 규모의 이제 인프라 투자 발표 이후에 공화당은 이제 그 건에 대해서 이제 한 9,280억 달러 정도를 이제 조금 역제안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 좀 약간 화답해서 이제 바이든 대통령도 한 1.7조까지는 조금 낮출 수 있다고는 언급을 하였고요. 일단 뭐 그래서 그 사이 언저리에서 좀 결정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결국 이 예산안 지출을 위해서는 이제 증세도 포함이 되는데 증세안도 당연히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글로벌 뭐 최저 법인세도 이제 도입을 하고 법인세율을 뭐 기존 21%에서 28%로 올리는 안도 있고요. 소득세 원래 최고세율이 37%인데 이거 같은 경우도 39.6%까지 올리고 이제 100만 불 이상의 자본 차익에 대한 세율은 이제 기존 20%에서 39.6%로 이제 인상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제 뭐 자본 차익에 대한 이제 세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법안 통과 전에 이제 조세회피 목적으로 좀 차익을 실현할 수도 있기 때문에 2021년 4월부터 바로 그냥 소급 적용을 하게 되고요. 뭐 그 외에는 이제 2022년 1월부터 인상해서 향후 한 10년 동안 한 3.6조 달러를 이제 걷어들인다고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증세안에 대해서는 공화당 측은 뭐 그냥 강력하게 지금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이 안이 통과되게 되면은 이제 그냥 추정치로는 GDP 대비 부채가 지금 올해 말 한 110% 정도에서 2031년 한 117% 정도 총 정부 부채가 한 39조 달러까지 아마 증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일단 뭐 규모 자체는 상당히 큰 금액이고요. 뭐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시가 많이 랠리를 못하고 있는 것은 일단 부양책을 하면은 뭐 결국 증세를 해야 되는 것도 있고 그만큼 이제 국채 발행을 해야 되거든요. 이제 그게 결국 이제 금리에는 또 부담을 주니까 결국 이제 뭐가 사실 득이 되냐에 대해서 사실 업종이나 조금 약간 종목에 따라 좀 차별화가 될 것 같기는 하고요. 아무래도 뭐 테크 쪽은 조금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뭐 악재고 결국 조금 소비 쪽 관련 주들이 이제 좀 수혜를 받지 않나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뭐 금리가 올라간다는 것 자체가 이제 밸류에이션 높은 주식은 또 약간 역으로 안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좀 저평가된 주식은 오히려 조금 기회가 될 수 있지 않나라고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일단 이 내용은 조금 이따 유동성 지표 할 때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도록 하고 우선은 이제 코스피랑 S&P 한번 파동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코스피 장기 파동부터 보시면은 코스피 파동 같은 경우에 1998년도 외환위기 저점부터 이제 새로운 파동의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닷컴 버블 때까지가 1파, 닷컴 버블 하락이 이제 2파, 그 다음에 이제 금융위기 상승이 이제 하락 전까지가 이제 1, 2, 3, 4, 5로 3파, 그 다음에 금융위기 하락부터 이 지루한 조정이 이제 4파, 그 다음 17년, 18년 상승이 5파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여기까지가 큰 1파가 완성이 되고 그 다음이 이제 미중무역 분쟁, 코로나로 이렇게 떨어지면서 큰 2파도 완성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3-1파로 올라갔었고 이 3-1파도 종료가 되고 지금 3-2파가 발생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 이제 일봉으로 한번 보시면은 일봉상 이제 3-1파는 여기까지가 1파, 여기가 2파, 여기가 이제 3파, 여기가 4파, 여기가 이제 5파인데 5파에 1파, 5파에 2파, 5파에 3파, 5파에 4파, 5파에 5파가 그냥 미달 파동으로 저는 아마 끝이 나지 않았나라고는 일단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분봉으로 조금 잘게 조금 보시기 전에 일단 뭐 일목균형표 상으로만 봤을 때는
일봉상 봤을 때 일단 오늘 기준선은 상승을 하면서 상승을 하였습니다. 이제 26일 프랑스팬도 이제 호전이 되었고요. 뭐 따라서 일목균형표 상으로는 전환선, 기준선만 이제 호전이 되면은 뭐 이제 사실 상승 추세다라고도 해도 뭐 크게 문제가 없겠지만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뭐 파동을 봤을 때는 조금 여전히 일단 하락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일단 뭐 한번 제 생각을 한번 들어보시면은 저 같은 경우 이제 여기까지 5파로 이제 1, 2, 3, 4, 5로 이제 다 큰 파동이 또 완성되면서 마감이 된 것 같고요. 여기까지가 이제 1, 2, 3, 4, 5로 A가 이제 A, B, C로도 떨어질 수 있고 1, 2, 3, 4, 5로도 떨어질 수 있는데 이게 이제 A의 1파이라고 생각을 하고 1, 2, 3, 4, 5로 떨어진다고 생각을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같은 파동이 뭐 사실 엘리어트 파동을 이제 공부하신 분들이라면 당연히 이제 아실 수 있겠지만은 이게 이렇게 가는 파동이 이게 상승 파동일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이제 고점하고 저점이 계속 겹치거든요. 이 파동 자체가 사실 상승 파동일 수는 없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기까지가 5파 나오고 여기까지가 A의 1파가 나오고 아마도 이게 A, B, C로 A파, B파, 그 다음에 1, 2, 3, 4, 5로 C파가 나서 한 파동이 하나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X파동으로 결합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냥 연결시켜주는 파동을 이제 X파동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똑같이 이제 ABC로 A파 아니면 1, 2, 3, 4, 5로 또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B파 여기까지가 아마 C파 이런 식으로 ABC가 또 나오면서 이제 하나가 이렇게 연결된 파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보통 이제 이런 조정 파동에선 연장되었다고 그런 표현은 안 하고요. 이제 보통 복합 파동이라고 하는데 이게 복합 파동으로 ABC, X, ABC가 지금 나온 상황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개인적으로 저는 뭐 내일인 좀 빠지지 않을까 이제 왜냐면 조정 파동이라 이 조정 파동이 언제까지 간다고는 제가 사실 정확하게 예측은 어렵겠지만 왜냐면 뭐 또 X가 나온 다음에 ABC가 나와도 이상할 건 아니거든요. 왜냐면 이 주봉을 이때 코스피 2010년부터 뭐 거의 2017년까지 횡보할 때가 그냥 이게 딱 자세히 한번 일봉이나 분봉으로 보시면 ABC, XABC, XABC가 계속 무한 반복이 되거든요. 이제 이런 파동 자체가 뭐 지금 뭐 꼭 안 생기라는 법은 없긴 하지만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뭐 가격 조정도 좀 나와야 될 구간이라고 생각을 해서 왜냐면 1, 2, 3, 4, 5가 다 나오고 나서의 지금 조정이기 때문에 여기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결국 1, 2, 3, 4잖아요. 이제 5파가 나오고 나서 ABC 조정이 아닌 4파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삼각형 조정이 길게 발생할 수 있는데 뭐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제 ABC에서의 떨어지는 A의 2파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뭐 지금 이 정도 기간 조정이었으면은 뭐 곧 이제 저는 조금 하락하지 않을까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ABC, XABC도 거의 완성이 되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 저는 뭐 요즘에 일단 계속 뭐 여기가 이제 조정 파동 구간이기 때문에 뭐 끝나기 전까지는 계속 좀 하락뷰를 유지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뭐 그냥 오늘은 일단 뭐 가권 지수부터 사실 먼저 그냥 간단하게 보여드리면은 가권 지수 같은 경우가 그냥 우리나라를 레버리지한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상당히 좀 비슷한데 한번 분봉으로 똑같이 한번 분봉으로 보시면은 가권 지수 같은 경우는 그냥 낙폭이 조금 크다는 차이일 뿐이지 보시면 여기 그냥 1, 2, 3, 4, 5로 똑같이 이제 그냥 여기가 그러니까 1, 2, 3, 4, 5로 똑같이 A의 1파로 떨어지고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제 복합 파동으로 연결이 되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 그냥 이 2파가 약간 지금 쐐기 모양으로 이제 올라가고 있습니다. 뭐 쐐기 모양이 이제 거의 다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많이 떨어진 만큼 사실 엘리어트 파동 이론 자체가 많이 올라가면 많이 떨어지고 많이 내려가면 당연히 많이 올라가는 게 이게 작용 반작용 같은 그런 느낌이거든요. 이게 올라가거나 내려가는 게 왜냐면 A의 1의 낙폭 자체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컸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올라가는 이 조정 파동 자체도 훨씬 더 지금 높은 상황이고요. 여기 쪽은 이제 쐐기로 나오기 때문에 역으로 생각하면 하락 자체도 우리나라보다 훨씬 A의 3파도 좀 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S&P 한번 보시면은 S&P 3주봉 보시면은 뭐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제가 뭐 국내 쪽 풋은 그냥 계속 지금 일단 들고 있는 상태고요. 이제 미국 쪽 보시면은 2009년도
이제 금융위기 저점부터 새로운 파동이 시작이 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가 1파, 여기가 2파, 여기가 이제 3파, 여기가 이제 4파, 여기가 지금 5파가 아마 고점을 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2파랑 4파 저점을 그어서 3파 고점에다가 올려놓으면 채널링을 할 수가 있는데, 뭐 이렇게 고점하고 고점 닿았을 때도 뭐 채널은 유효한 것 같고요. 이제 아마도 이 고점을 친 이 주가가 여기까지 떨어지게 되면 이 채널을 하회하면 조금 더 이제 가파르게 ABC로 하락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봉으로 보시면은 S&P 같은 경우 여기까지가 1파, 여기가 2파, 여기가 3파, 여기가 4파, 여기가 이제 5파 시작인데 5파가 이제 여기 5파에 1파, 5파에 2파, 5파에 3파, 5파에 4파 하고 여기가 마지막 5파에 1파, 2파, 3파, 4파, 5파로 여기가 이제 5파가 끝이 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봉으로 한번 보시면은 일단 뭐 전환선 기준선 주가가 다 상회하고 있고 이제 오히려 뭐 전환선도 소폭 기준선보다 높은 상황이고요. 뭐 9일, 26일 후행스판 뭐 다 호전돼 있기 때문에 뭐 사실 일목균형표 상으로는 뭐 딱히 뭐 나쁘다고는 말할 수 없고 오히려 더 조금 좋다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파동으로 봤을 때 저는 좀 빠지지 않을까라고는 보고 있는 게 뭐 우리나라랑 뭐 각권이랑 뭐 대만 쪽 각권이랑 뭐 마찬가지로 여기까지가 이제 5파 고점을 치고 나서 1, 2, 3, 4, 5로 A에 1파 나오고 나서 미국 쪽은 여기까지가 A파, 그 다음에 이제 B파, 여기가 이제 C파에 어딘가를 좀 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약간 좀 여기 파동이 조금 살짝 애매하긴 합니다. 애매하긴 한데 일단 뭐 우리나라만큼 이게 다 겹치진 않아서 여기가 무조건 조정 파동이다라고 말하기는 조금 애매하긴 하지만 뭐 그냥 제가 봤을 때 특히 뭐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좀 겹치기도 하기 때문에 뭐 저는 일단 지금 조정 파동에 지금 영역이지 않나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메모리얼 데이라고 해서 미국 쪽은 정규장은 휴장이고요. 일단 뭐 선물은 멈추지 않기 때문에 뭐 지금 선물은 뭐 소폭 하락은 하고 있습니다. 미국 쪽도 뭐 보시면 거의 이 5월 25일부터 뭐 상당 부분 지금 행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곧 있으면 조금 약간 움직임이 클 것 같고요. 뭐 특히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도 보시면 한번 이 주봉으로 보시면 상당히 볼린저 밴드 지금 모여 있거든요. 볼린저 밴드 상당히 모여 있고 이 기준선 같은 경우가 계속 지금 올라갈 것이기 때문에 뭐 좀 약간 주가의 급등락은 곧 좀 발생하지 않을까, 머지않아서 발생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뭐 그것은 뭐 S&P도 이제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S&P도 일단 MACD 같은 경우는 일단 뭐 매도 시그널 나왔는데 뭐 아직까지는 조금 버티고 있긴 하고요. 근데 다만 뭐 제가 봤을 때 일단 주가가 상승하는 거에 비해서는 이게 다이버전스라고 하는데요. 특히 이제 RSI에서 많이 쓰이긴 하는데 MACD보다는요. 보통은. 근데 뭐 MACD도 다이버전스라는 게 있는데 이렇게 주가는 예를 들어서 상승을 하는데 보조지표는 이렇게 역으로 보면 이 추세 보조지표 추세가 지금 하락을 하고 있잖아요. 이것도 보면 하락을 하고 있고 이제 이렇게 반대되는 움직임을 나타내는 걸 이제 다이버전스라고 합니다. 이제 이럴 때는 보통 이 다이버전스를 나타내는 보조지표가 맞는 경우가 더 많고요. 예를 들어 주가가 이렇게 하락을 하는데 다이버전스는 역으로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 예를 들어서 하면은 이제 또 올라가는 방향으로 추세가 전환될 확률이 높습니다. 보통 이제 그런 걸 이제 다이버전스라고 하는데 일단 뭐 주봉상으로는 다이버전스가 뭐 난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일봉으로 보시면 일단 나스닥은 여기가 이제 1파, 2파, 3파, 4파라고 하기에는 1파랑 4파가 겹치기 때문에 일단 그게 될 수가 없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뭐 개인적으로 여기가 그냥 5파 고점을 친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S&P보다는 하락이 컸기 때문에 뭐 아직까지도 전환선 기준선은 역전되어 있고요. 뭐 다 26일 평균스팬도 아직까지는 역전이 되어 있습니다. 뭐 차트는 조금 더 안 좋은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120분봉을 보시면은 일단 뭐 나스닥 같은 경우도 선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직 하고 있기 때문에 한 마이너스 0.4 정도 하락을 하고 있는데 여기까지가 5파가 나오고 나서 여기가 1파, 2파, 3파, 4파, 5파로 A의 1파도 나스닥도 여기까지 완성된 것 같고요. A파, B파 아마 지금 이제 C파를 가고 있는 단계지 않나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저는 조금 머지않아 결국엔 좀 떨어지지 않을까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코스피 안에 있는 내재 변동성, 이제 V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오늘 뭐 주가가 상승을 하면서 끝이 났기 때문에 하락을 하였습니다. 한 17 정도 되고 있고요. 뭐 저는 뭐 좀 중기적으로는 사실 주가의 하락을 보고 있기는 해서, 왜냐면 뭐 조정 파동 내기 때문에 이게 시간이 얼마나 걸리냐의 문제지, 저는 떨어지긴 떨어진다고는 보고 있거든요. 뭐 그렇기 때문에 뭐 횡보를 하다 올라가든 그냥 바로 올라가든 일단은 조금 중기적으로는 조금 상승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에는 일단 뭐 지금은 이제 전환선까지는 올라간 상황이고요. 뭐 아직까지는 뭐 추세가 아주 좋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뭐 과거 대비해서는 일단 전환선 위로 기준선을 좀 돌파하려다가 시도하고 못 깨고 나서 일단 전환선 위로 올라간 것은 조금 긍정적인 모습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달러 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히려 약간 많이 하락을 하면서 뭐 전환선 기준선 주가가 하회하고 있고, 뭐 9일, 26일 횡스팬도 다 역전돼 있어서 뭐 아직까지는 조금 부정적인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WTI 같은 경우에는 뭐 조금 더 폭은 하락했지만 뭐 아직까지 추세는 뭐 상승 추세라고는 생각을 하고요. 뭐 금선물 같은 경우에 뭐 소폭 상승을 했습니다. 뭐 여전히 일단 상승 추세인데, 뭐 저번 예전에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실질 금리 같은 경우에 저는 조금 올라간다고는 생각을 해서 좀 단기적으로는 금은 조금 안 좋을 수는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중기적으로는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조금 여러 가지 이유로 인플레이션을 바라보고 있는데, 좀 관련해서는 이제 화폐 발행 구조랑 뭐 약간 그 양적 완화랑 이제 테이퍼링에 대해서 교육 영상 올린 게 있거든요. 뭐 그 부분을 조금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뭐 저는 좀 중기적으로는 인플레이션은 바라보고 있어서 그냥 인플레이션 헤지용으로 자산의 한 10% 정도는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국고채 10년물 같은 경우에는 오늘 최고치를 기록을 했고요. 오늘 뭐 상당히 많이 한 5bp 정도, 이제 1bp가 0.01%인데 5bp 정도 상승을 하면서 마감을 하였습니다. 일단 외국인 매도가 뭐 가장 주 원인이었고요. 오늘 뭐 사상 최고치, 뭐 최근 기준으로죠. 이제 사상 최고치 이제 2.179를 기록을 하였습니다. 뭐 아마도 뭐 추세를 봤을 때 돌파까지 했기 때문에 전선 기준하고 볼린저 밴드가 올라가면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조금 더 상승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는 보고 있고요. 미국 채집연물 같은 경우에는 뭐 아직 크게는 움직임이 없는데, 뭐 개인적으로 뭐 미국도 사실 아직 기준선 26일 횡스팬이 확실히 역전되진 않아서 뭐 저는 사실 조금 올라갈 확률이 더 높지 않을까라고는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뭐 구름대 점점 얇아지고 있기도 하고요. 일단 한 번 더 올라갈 모양새가 나타나지 않을까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키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뭐 낙폭을 조금 많이 이제 회복하긴 했고요. 뭐 가장 물론 뭐 오늘은 뭐 사실 플러스까지도 갔었었는데, 일단 뭐 가장 좀 요즘에 그래도 변동성이 좀 약간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가장 큰 요인은 일단 UBS 쪽 창구에서 이제 외국 어느 분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뭐 계속 조금 그나마 좀 수급 쪽이 받쳐주는 게 뭐 일단 가장 긍정적인 요소인 것 같고요. 뭐 다만 뭐 일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전환선 기준선은 역전이 되어 있고, 뭐 9일이나 26일 횡스팬, 뭐 26일 횡스팬 아직 역전은 안 됐지만 뭐 좀 약간 역전될 수 있는 모양새기는 합니다. 근데 뭐 다만 뭐 저 같은 경우는 일단 뭐 요즘 거래량으로 뭐 팔 수도 없는 거래량이기 때문에 뭐 그냥 계속 사실 뭐 들고 있고요. 뭐 다만 뭐 2분기 실적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뭐 결국 상속을 위해서, 물론 상속세를 위해서 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결국에는 뭐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주가 부양에 중기적으로는 좀 나설 거라고는 생각을 해서 뭐 그냥 일단 들고는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GS 같은 경우에는 뭐 오늘도 이제 소폭 하락하면서 이제 좀만 더 하락하면 이제 기준선을 하락할 수 있는 모양새고요. 뭐 저는 이제 증시는 계속해서 좀 부정적으로 보고 있어서 뭐 조금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은 있지 않나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뭐 중기적으로는 뭐 구주봉을 봐서나 뭐 밸류에이션을 봤거나 뭐 조금 올라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CJ 제일제당 같은 경우는 뭐 볼린저 밴드 닿았다가 좀 빠졌다가 좀 다시 또 이제 긴 장대 양봉 나오면서 좀 추세가 좋은 추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뭐 아직 전환선 기준선도 하회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 그래도 일단 여전히 이제 아직 힘이 강한 모양새고요. 뭐 차트는 이제 계속 뭐 지금도 이제 그러면
좀 오늘 오히려 올라가면서 조금 더 이제 긍정적인 모습으로 변한 것 같고요. 뭐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뭐 소폭 상승은 했지만 뭐 아직까지는 뭐 사실 뭐 구름대 아래에 있기 때문에 뭐 크게 조금 약간 매수하기는 조금 그런 것 같고요. 이 볼린저 밴드도 모여 있어서 뭐 곧 조금 급등락 나오고 나서 방향성이 조금 결정되고 좀 매수를 하는 게 더 안전할 것 같고요. 효성화학 같은 경우에는 일단 뭐 전환선 기준선도 역전이 되었고 26일 횡스팬도 이제 역전이 되었기 때문에 뭐 저라면 이제 사실 이 기준선을 하회할 때 조금 매도를 했을 것 같기는 하고요. 일단 50일 이동 평균선에서 이제 지지를 만약에 못 보이고 더 무너지고 이제 구름대까지도 깨져버리면 그때는 정말 더 미련 없이 일단 좀 매도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최후의 보루가 이 구름대까지 이제 깨버리면 뭐 그때는 정말 이제 미련 없이 매도를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한국 금융지주 같은 경우에도 뭐 똑같이 효성학이랑 뭐 거의 차트 비슷한데요. 여기도 26일 역전되고 뭐 여러 가지 측면을 봤을 때 뭐 조금 팔기 아깝다 하시는 분들은 아무리 늦어도 일단 이 구름대를 깨졌을 때는 조금 매도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코스피 누적 수급 같은 경우에는 뭐 개인분들이 2001년도부터 뭐 사실 2019년 거의 말까지 누적적으로 한 71조 정도 매도를 하다가 지금 27조 매수니까 계산을 해보면은 한 98조 정도 한 1년 5개월 만에 이제 매수를 한 상황이고요. 뭐 수급 같은 경우에는 뭐 저는 좀 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개인만 이렇게 사고 외국인과 이제 기관만 파는 수급은 뭐 상당히 안 좋은 수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삼성전자 한번 보시면은 이 파랑 색깔 선이 이제 삼성전자 주가 차트고요. 이 연두 색깔 선이 이제 삼성전자 기대 수익률인데 주가 안에 있는 기대 수익률인데 높을수록 주식이 저평가, 이제 낮을수록 주식이 이제 고평가를 나타내는 거고요. 삼성전자는 보통 한 8% 정도 하회를 하면 이제 주가가 보통 이제 고점을 치고 하락을 했었는데 아니면 그냥 횡보를 하거나 이번에도 뭐 딱 한 7.9 정도 기록하고 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뭐 개인적으로 조금 더 횡보를 하든 하락을 하든 뭐 조금 조정은 더 나타날 레벨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퍼랑 PBR을 보더라도 좀 약간 이렇게 시클리컬 하면서 이제 사이클을 타는데 항상 PBR 기준으로 한 2배 정도를 넘었을 때가 조정을 나타냈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런 상황이라 좀 조정은 더 나타나지 않을까라고는 보고 있고요. 삼성전자 뭐 차트 보시면은 뭐 오늘 뭐 전환선은 소폭 상회는 했지만 일단 뭐 아직 기준선이나 이제 구름대를 상회하고 있지는 못하고요. 뭐 여전히 뭐 사실 차트는 뭐 부정적이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구름대 안에 있는 것이나 뭐 기준선 밑에 있는 거나 26일 후행스팬도 뭐 여전히 역전되어 있고요. 뭐 그리고 주봉 같은 경우에는 뭐 전환선 기준선도 역전이 되고 곧 있으면 주봉상으로도 26일 후행스팬이 역전될 모양이기 때문에 뭐 추세는 조금 상당히 안 좋은 추세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뭐 볼린저 밴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모여 있어서 뭐 곧 있으면 또 조금 급변동 발생할 것 같고요. 미국 쪽 애플 같은 경우에도 이 빨간 색깔 선이 200일 이동 평균선인데요. 여기서 이제 항상 좀 지지를 나타나긴 했는데 만약에 이번에 곧 다시 한번 깨면 그때는 조금 가파르게 하락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결국 이제 저항선을 50일 이동 평균선이고 검은 색깔이 50일 이동 평균선인데 50일 이동 평균선이랑 200일 이동 평균선이 사이에서 지금 계속 움직이고 있는데 조금 한 군데를 깨면은 조금 더 추세가 나타날 것 같은데 뭐 개인적으로는 여기가 1, 2, 3, 4, 5로 A파나 아니면 1파일 것 같고 여기가 이제 B파나 2파고 지금 적어도 C파나 3파가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테슬라는 애플이랑 사실 거의 비슷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200일 이동평균선이랑 똑같이 50일 뭐 거의 한 기준선 이렇게 왔다 갔다 좀 움직이려고 하는 모양새인데 아무래도 낙폭은 좀 테슬라가 더 크지 않을까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이제 10파나 3파의 조정도 훨씬 더 이제 크리라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는 코스피랑 이제 S&P 밸류에이션 차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수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수 안에 있는 기대 수익률을 이제 국고채 10년 금리로 차감을 한 거고요. 이제 각 자산의 수익률 차이다라고 해서 이제 일드 갭이라고 보통 표현을 합니다.
뭐 높을 때 주식이 저평가, 뭐 낮을 때 주식이 고평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오늘 이제 금리도 급등을 하고 하면서 뭐 이제 국내 쪽도 밸류에이션 부담은 뭐 상당히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미국 쪽은 뭐 거의 최근 기준 사상 최저점 수준까지 내려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보다 이제 밸류에이션 부담은 조금 더 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이 수치는 국고채 10년 금리로 차감한 게 아니라 이제 나눈 수치고요. 조금 더 이제 금리에 민감한데 뭐 이제 국내 쪽도 그렇고 해외 쪽도 그렇고 상당히 이제 많이 내려와서 밸류에이션 부담은 상당히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미국 쪽 이제 퍼랑 뭐 PBR 같은 경우는 조금 있다 신용장구 설명드리고 유동성 설명드릴 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코스피랑 코스닥 합상 신용장고 같은 경우에는 이제 28일 날 좀 증가를 하면서 23조 거의 한 1000억 정도 되고 있고요. 23.1조 정도 되고 있고 뭐 계속해서 뭐 거의 사상 최고치를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유지를 하고 있고요. 뭐 절대적인 수치만 보더라도 뭐 압도적인 사상 최고치입니다. 이 신용장고를 코스피 시총으로 나눈 수치는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는데 보통 항상 하락을 하고 나서 뭐 몇 달 내로 주식이 조금 약간 고점을 치고 하락을 했던 경험이 있어서 조금 조심을 하시는 것은 매번 좀 네, 말을 하고 있고요. 뭐 코스닥은 그냥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 다음에 이제 유동성 지표 뭐 전주 대비해서 조금 업데이트 드리면은 일단 뭐 지급준비금 같은 경우가 일단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뭐 거의 한 0.1조 달러 정도 하락을 한 것 같고요. 조금 최근 차트로 보시면은 지급준비금이 이제 풀린다는 것 자체가 이제 통장에 있는 돈이 실물 경제로 이제 흘러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뭐 미 재무부 일반 계정은 이제 미국 재무부가 이제 국채 발행해서 찍어놓은 현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제 재정 정책 계속 지출하면서 뭐 거의 한 1.8조 달러에서 지금 이제 1조 달러 0.8조니까 뭐 거의 1조 달러 이제 집행을 한 상황이고요. 뭐 계속 하락을 하고 있고 연준 총 자산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전주 대비는 오히려 소폭 하락하긴 했습니다. 다만 뭐 큰 폭의 하락은 아니기 때문에 뭐 아직까지 유의미하진 않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 이제 연준의 총 자산이 있으면 이제 반대편 사이드는 이제 연준의 총 부채가 될 텐데 뭐 총 부채라고는 할 수 없지만 그 부채에서 가장 큰 네 계정을 제가 넣어 놓은 건데 뭐 유통 통화는 그냥 실제로 이제 발행된 유통되고 있는 미국의 이제 통화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급준비금은 이제 은행에 미국 상업은행에 이제 쌓여 있는 돈들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양적 완화를 한 돈들이 다 이제 여기에 상업은행에 예금에 쌓여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미 재무부 일반 계정이 이제 재정 정책을 위해서 모아놓은 미 재무부의 돈이고 이제 리버스 레포 같은 경우에는 뭐 좀 복잡할 수 있어서 이건 일단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는데요. 일단 지급준비금이나 이 미 재무부 일반 계정이 재정 정책을 쓰면서 하락하면서 오히려 이제 레포 같은 경우 이제 리버스 레포를 많이 사용하면서 조금 약간 부채 규모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딱 많이 늘어난 걸 보실 수가 있고요. 만약 이제 리버스 레포가 제대로 이제 작동을 안 했으면은 연준 같은 경우가 이제 바로 테이퍼링을 했을 텐데 일단 지금 임시 파평운으로 이제 리버스 레포라는 것을 통해서 뭐 조금 약간 방어는 하고 있는데요. 이 리버스 레포라는 게 이제 무작정 이렇게 계속 무제한적으로 늘릴 수는 없거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게 이 지준금이나 재무부 일반 계정 하락폭으로서도 이 리버스 레포 상승분을 막을 수가 없는 그때가 이제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테이퍼링이 시작할 것 같은데 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 테이퍼링이 뭐 아주 멀지는 않지 않았을까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이제 상업은행 예대율 같은 경우에는 60.5%로 뭐 계속해서 감소를 하고 있고요. 뭐 실질금리 같은 경우에는 뭐 계속해서 마이너스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뭐 나머지 지표는 뭐 업데이트가 된 건 아니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매번 뭐 사실 똑같은 내용이긴 합니다만 이제 S&P 같은 경우도 한번 보시면은 이제 코스피 퍼랑 PBR 같은 경우에는 그냥 차트로만 일단 PBR 퍼랑 PBR 같은 경우 좀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이제 코스피는 트레일링이고요. S&P 같은 경우에도 이제 퍼는 트레일링이고요.
리딩으로 봤을 때는 뭐 한 21에서 22 정도 그냥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냥 PBR 보시면은 지금 뭐 닷컴 버블 이후로 2000년 닷컴 버블 이후로 뭐 사상 최고치인데요. 2008년도 금융위기보다도 뭐 훨씬 더 높은 수치고요. 뭐 그래서 사실 뭐 요즘에 이제 리포트 중에서 애널리스트 분들 이제 리포트 중에서 2013년 5월 정도 이제 테이퍼링을 했었거든요. 테이퍼링을 했을 때 오히려 증시가 많이 상승을 했다라고 하지만은 뭐 사실 그때 밸류에이션이랑 지금 밸류에이션은 뭐 사실 레벨 자체가 아예 다르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때 ROE랑 지금 ROE랑 결국 수익성은 보시면 거의 똑같은데 수익성은 똑같은데 밸류에이션 자체가 이렇게나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거 같은 경우는 원인 자체가 뭐 사실 매번 이제 얘기를 하지만은 이 실질 금리의 사실 차이입니다. 양적 완화를 많이 하면서 양적 완화를 많이 한 게 이게 다 이 지급준비금이라는 은행 계정에 들어가거든요. 이렇게 결국 은행 예금에 다 돈이 이제 이렇게 예금이 보시면 이 예금이 엄청나게 증가하잖아요. 대출에 비해서 이 양적 완화 시작하면서부터 이제 예금이랑 대출 격차가 이렇게 엄청나게 커지는데 예금량이 워낙 많아지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돈의 가치는 떨어지면서 실질 금리가 마이너스 지금 한 0.9 정도 됩니다. 뭐 결국 그냥 실질 금리가 명목 금리 그냥 우리가 말하는 금리인데 실질 금리가 그냥 진짜 내가 빌리는 금리가 이제 마이너스라고 하면은 내가 빌리는 게 오히려 더 이익이잖아요. 빌려서 예를 들어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였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빌려서 내가 채권을 사든 아니면 뭐 금을 사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금이랑 보시면 실질금리랑 사실 반대거든요. 보시면 완전 반대로 가잖아요. 움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사실 뭘 샀어도 대출을 해서 그냥 사실 금만 샀어도 많이 먹었거든요. 이제 주식을 샀어도 이제 많이 먹는 장이었고.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테이퍼링을 하게 되면 실질금리가 급속도로 플러스로 전환되게 됩니다. 2013년도 보셔더라도 테이퍼링 한다고 하는 순간 바로 실질금리가 바로 이제 플러스까지 돌아서거든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 이제 밸류에이션 부담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2013년도 5월 같은 경우에는 뭐 PBR 보시더라도 뭐 밸류에이션 부담이 없거든요. 이때 당시 수익성 대비해서는 증시가 전혀 오히려 이제 저평가가 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뭐 당연히 이렇게 랠리를 하는 게 맞았는데 뭐 지금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수익성 하에서 지금 이렇게 PBR은 뭐 그때에 비해서 뭐 사실 거의 두 배가 넘죠. 두 배가 넘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증시의 조정은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뭐 가장 큰 우려가 되는 건 증시에서 지금 실질 금리의 상승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결국 지금 이 연준의 이제 부채 개정 같은 경우도 리버스 레포가 결국엔 이제 한계를 나타내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때 아마도 테이퍼링도 나오게 되고 결국 그리고 이제 가장 큰 것은 연준이 이제 아마도 뭐 주식 시장도 보다도 지금 미국 주택 가격 상승률 자체도 지금 심상치 않거든요. 4월 주택 가격 상승률도 13%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 연방준비은행이 이제 양적 완화를 하는 게 이제 매월 국고채 800억 달러 사주고 있고 MBS도 400억 달러를 사주고 있는데 당연히 MBS 금리가 낮아지게 되면은 대출을 또 많이 하게 되면서 주택대출, 주택담보대출 많이 하면서 주택 가격은 더 상승하게 될 것이거든요. 지금 이제 자산 버블 자체가 오고 있는 게 맞고 있기 때문에 결국 연준 자체가 저 같은 경우에는 뭐 그렇게 테이퍼링을 아주 미루지는 않지 않을까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2013년이랑은 지금은 밸류에이션 자체가 아예 다른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약간 보호적인 움직임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계속 하고 있고요. 뭐 파동상으로도 뭐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뭐 약간이나마 이렇게 조금씩 올라가고는 있지만 이 파동이 그냥 딱 제가 봤을 때는 2파지 않을까라고 생각. 이게 만약에 2파가 아니라 그냥 A, B, C파더라도 뭐 적어도 저는 최소한의 한 번의 하락 파동은 뭐 제가 이게 언제까지 올라간다고는 뭐 예상을 못하겠지만 왜냐면 뭐 조정 파동이라는 게 결국 이 고점만 안 뚫리면 되긴 하거든요. 뭐 여기까지 갈 수도 있겠지만은 뭐 저는 머지않아서 이 파동 모양으로는 일단 뭐 결국에는 일단 전고점은 넘지 못하고 조금 하락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네,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